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전북 하멘커가 간다. 지금부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부지 선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새로운 시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까지의 대표관광지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무주군의 문제점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간 관광 상품이 미흡하다. 그리고 테마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관련 교수님들이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컨설팅한 결과입니다. 태권도이라는 시설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노이즈 마케팅에서 시작해서부터 언론에서 어디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가 태권도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생뚱맞은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태권도이를 가지고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했죠. 그처럼 지역의 관광시설들을 개발하는데 지역 주도로 한번 개발해봐라.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의 어떠한 것들, 꼭 그것이 관광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라도 새로운 가치들을 주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어린이 대상 놀이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산악지역의 이 네트 어드벤처, 그러니까 아이들 체험 놀이시설들입니다. 위험성이 그다지 많지 않는 아이들 놀이 체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이제부터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모네는 일본식 정원들을, 일본식 정원의 일본식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네는 중년 이후에는 수련을 대상으로 한 무리의 연꽃만 그림을 200편 이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 이 일본식 다리가 있는 그림을 썰에 의하면 19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한 화가가 똑같은 장소를 19번 화폭에 담았을까요? 그것은 그 화가에 비친 그 장소, 그 공간은 시와 때에 따라서 다 달랐다는 거예요. 빛의 반사, 빛의 산란, 이런 것들도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 그림을 19번 그렸다고. 무슨 말씀이냐? 차이를 만들지 않으면 반복이라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렁다리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출렁다리 그거 한 번 정도는 만족하죠? 두 번, 세 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방조제 개통하고 500만이 왔었습니다. 최대 많이 올 때. 근데 그 다음에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지금은 통계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전에 간 거나 지금 간 거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이 차이를 만들고 재방문하자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차이? 인프라의 차이, 서비스의 차이, 분위기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차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차이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디어상에 나타나기를 산 정상에 33m짜리 태권도를 지어간다. 그 중에 하나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계속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산 정상에 38m짜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와 관련되어진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 태권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지금 지난 태권부이지만 태권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성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 장소 자체를 갖다가 A, B 좀 두 군데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에 있어. 그게 아니라 늘상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를 계속 양산해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지금 두 곳의 장소를 놓고 지금 오늘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행정의 의지를 좀 묻고 싶어요. 진짜 자연 휴양 지구에 현재 계획된 위치에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건지,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규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장소 변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장소 변경 문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토론하게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진짜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환경 문제가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두 곳이었습니다. 만남의 광장 부분하고 만남의 광장, 그 만남이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별도의 그 산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향로산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의원 중에는 한풍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통 테마파크 이 자리도 그 당시 논의가 됐었어요. 두 장소를 놓고 장단점을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 중에서 일부는 이제 예전에 그 향금봉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토목에서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이다, 이런 검토들도 있었고요. 구조물들이 큰데 큰 구조물들의 설치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 이런 전시물들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전시할 경우에 단순히 이제 조명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가미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에 계신 교수님 이하고 전문가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근거와 경험이 있다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려온 지 23년 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무주군청이 사업 초기에 무주군 의회를 기망한 사업입니다. 왜냐? 향로산 정상에 조형물 33m가 올라가는 게 당초 법률적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자연휴양림법과 건축법에 의하면 그것이 설계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선의를 갖고 질문하셨지만 군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광 유발업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무주군청이 무주군 의원들을 기망한 사업입니다. 조형물, 고정 조형물로 갈 경우에는 관광 유발 효과가 매우 적으니 좀 움직이는 사업을 하자 예산 신청했지만 문광부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광부, 그 문서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에 이르기 때문에 보조사업 변경 내지 변경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건 국가보조금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역에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찬반 논쟁이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군청이 제대로 정보 공개와 심지어 무주군 의회도 기망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관광 개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 들어오고 장사도 되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관광객이 줄었던 원인에 대해서 분석 데이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관광객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군청의 데이터를 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관광객이 왜 줄었는지, 관광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군청이 조사해야 됩니다. 왜? 군청은 돈도 있고
연구 교육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수단과 돈과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점이 저희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나중에 몇 년 후에 고철덩어리 되면 관련된 공무원들 분명히 제가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치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연휴양림법에는 고도 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연휴양림 지구에서 제척을 시작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그 관련 법규를 정확히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지 네. 않았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의정활동 사선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도 마찬가지고 이 태권도 이 컨텐츠라는 건 실은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 지방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국기원 내려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나는 그것만 맨날 국기원만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화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다큐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제는 태권도 성지가 무주에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주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하고 제가 따로 토론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출발 단계의 긍정성은 존중하지만 아까 말씀한 의원님께서 임시위원 때도 관광객 주는 원인에 대해서 예. 무주건축의 대략도 치밀하게 데이터 조사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트렌드가 아까 랜드마크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번 앞에 계신 분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좀 반론하는 게 아니고 나는 태권부위가 무주군에는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예, 태권도의 어떤 성지로서 태권도의 무주에 있는데 이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살리고 있다. 이 하나마다 대단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태권부위는 무주군에 꼭 설정. 이외에도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무주군에 다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개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기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다 지역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뭐 쉽게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예산을 차라리 국민들에 나눠주지 뭐하러 사업하느냐 이런 조소스킨 얘기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전해보지 않는다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어쩌든지 태권도의 랜드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에 대한 사실 결론도 사실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부지 선정 관련된 공청회 한다고 해서 조금 상당히 놀랬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 계속 참여하면서도 그런 의견을 냈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거대 조형물은 온 국민이 한번 웃음을 샀듯이 거대 조형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걸 뭐 취소할 수도 없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 대안에 대한 부지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그 조형물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깔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대안이 지금 충분히 고민돼야 될 시점인데 지금 아직 오늘 지금 배포된 자료에도 보면 여전히 최초의 그 성능산 정상에 우뚝 섰던 33m짜리 로봇 태권부위 모형이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유성호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33m짜리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건 거의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저는 이 거대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거대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 태권부위에 대한 조성 사업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감히 폐기하고 좀 더 현재 그 트렌드에 맞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걸로 좀 접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저희 민단 체육기 황인홍 교수님 성품으로 가서는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요. 이걸 토론에 안 거쳐도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그분의 성품을 가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가져서 합리적으로
아까 이해의원님도 말씀하신 이란이야 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저도 1차는 이란 쪽에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란을 저도 찬성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고철덩어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저도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보존해서 가꾸고 하면은 저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흔한 예로 쉬운 예로 보면은 뭐 프랑스 에펠탑이라든가 뭐 몽골에 가면은 우란바토르에 가면은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스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크게 뭐 모나지는 않더구만요.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 광활한 평화를 와가지고 저도 갔다 왔으니까 뭐 파리 저 에펠탑은 못 갔지만은 물론 이제 구절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겠고 식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랜드마크를 그리고 또 지금 황인호 교수님이 설전의 태권도원 옆에다가 8단, 9단 마을을 조성하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아까 이해노님 말씀하신 태권도와 이 로봇 태권부인은 어울린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8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지금 한 2만 8천? 예. 그리고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김한주 도지사님 계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유일하게 무주가 새만금 다음으로는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곳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아까 이강호 회장님 말대로 리조트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도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봐요. 관에서 주사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본인들도 조그만 민박집도 잘 갖고 가면 얼마든지 옵니다. 하나하나 잘 해가지고 어차피 이걸 돈을 준 거니까 기왕이면 잘 만들어서 심사숙고해서 자리 선정도 잘 해가지고 예전에 어릅축제 해가지고 여기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었어요. 행사기간 때는 평창의 산초리 축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대역되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네, 무주국민 이훈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도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찬성과 반대의 어떤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수님, 전문가, 박사님 여기 다 계시지만, 다 그렇게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다른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두 다 찬성을 하시는 입장들로만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자체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국민을 위하는 거고요. 무주군의 경제적인 발전과 다 함께 좋은 무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이요, 이 사업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사업이 궁금한 것은 16억 5천이라는 저작권료가 일시불로 30년치를 일시불로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이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무주군청에서 그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한 줄 알아요. 지역 주민 여러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했었는데 사실 결론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고, 또 우리 지평구에 대한 행정여상감사에서도 작년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실제 그때 담당을 했던 구상인들이 쭉 거기 다 오셔가지고 증인으로 와셔가지고 다 답변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얘기는 이 16억 5천이라는 이 금액은 사실 많다면 엄청 큰 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작권료가 확정이 안 되면은 사업이 지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6억 5천보다 더 많은데,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이 캐릭터를 써서 이런 그 저작권료를 준 사례도 있고, 그게 비해서 한꺼번에 주면은
이 예산 절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30년째 일시를 주게 됐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훈하 목사님도 자문회에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또 우리도 이 부분에서 투명하게 한번 상급기관에 감사 기능이 있는 그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앞서서 우리도 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었고, 그때 결론은 공무원에 그 문제 감사원에서 왔었는데, 무주군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새로운 사실도 없고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감사원 정보의 첨가 결과물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감사원은 무주군체 감사 청구 요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적이 없어요. 문서 깎아요? 아니,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앉아 계신데, 여튼 자, 좋아요. 제가 계속 문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좋아요. 문서 깎아요 지금. 여튼 이 부분은 네? 자, 아니 그 부분은 좋아요. 뭐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논점은 이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사원 관련된 부분은 사실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저희들 어차피 감사를 해야 되는 의원이니까 이분에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또 얼마 행정상과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이훈하 목사님 좋은 말씀 의견 감사하고요. 그런데 태권부의 설치 관련해서는 무주군에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무주군의 16개 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기자회견까지 가진 거예요. 이분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무주군의 사회단체 16개 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기자회견까지 다 한 거잖아요. 이 의견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의견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찬반은 늘 있을 수 있어요. 반대 찬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주 군민이 또 저희 무주군 의회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빨리 사업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성명서까지도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자, 무주군 의회가 내가 의원이라고 하면, 자, 주민들을 선출되고 표를 받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에 의견하고도 전부 무시하고 그러면, 그리고 무주군 사회단체에서 이미 이 사업은 무주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도 굽히지 않고 찬성하는 쪽에서도 굽히지 않는 이런 토론회가 무슨 토론회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무주군 제대로 가겠습니까? 자기 주관을 하나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잘못했다, 이런 무주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네? 잘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되면 또 못된 사람, 그게 민주주의예요. 같이 가는 거고. 예? 그런 건데 참 갈 길이 멀습니다. 하여튼 저는 무주 랜드, 태권부 랜드, 저 A부지 전통 테마파크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무주, 쉽게 관련 단체에서도 찬성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얘기한다는 자체는 편을 가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를 그동안에 제가 같이, 오늘 지금 발언을 해주시는 이훈하 선생님이랑 우리 교수님 같이 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난 게 없다. 이거 결론 나겠습니까? 10번을 100번을 만나도 사실은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야만 자문회의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장소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고, 또 그게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로 가자, 그런 말씀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놀이시설들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같이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 자문회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도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이전 얘기, 미래 얘기, 저는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훈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재산권 문제 16억 5천, 그 부분하고 이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방법론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지적재산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출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신상 필벌 있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과 효과를 좀 고려를 해서 효과적인 크기 조율로 만드는 그 선정을 하는 것들이 이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 로봇이랑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무슨 로봇 테마공원 같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권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무지기능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인 계속 변화 업그레이드를 추구해야만 사실상 이제 수년이 지나도 노출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시 면밀하게 논의를 한다라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는 관광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무주군이 발전합니다. 이 업무를 맡은 담당 우리 그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 열정을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예산이 어느 얼마나 들어가고 그럼 또 뒤에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제 의견을 생각해요. 제가 임실 오수에 가서 한 10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임실 오수 의견이 유명한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냐. 제가 개들이 뛰어나서 아무데나 놀 수 있고 어디 가나 개를 볼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주에 태권 노이가 들어온다면 그것이 크기와 관계없이 조그마한 장난감이라도 온 무주를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공간, 우리 여기 테마 공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또 같이 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